안녕하세요. 용감한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한 주간 벌어졌던 시장과 그 사건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거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교전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채널은 그 이제 뭐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는 배제하고 투자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 교전은 그냥 단순한 국지 지원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로 이 교전이 확대될 수 있는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좀 큰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지금 이제 대서특필하고 있는 사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은 그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 risk aversion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확대될 경우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크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risk aversion 이벤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위험 자산, 다시 말하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자본을 빼서 어디로 가냐면 그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하죠. 그렇죠?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몰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어떤 걸까요? 예, 그렇죠. 대부분 말하면 미국의 국채, 그리고 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디티와 같은 그 원자재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주식 시장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국채 시장, 그 다음에 커머디티, 그 원자재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미국 국채 같은 경우 20년 국채의 그 ETF가 TLT입니다. TLT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날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됐나요? 상승하고 있죠. 주말에 전쟁 소식이 알려지고 그 이후로 지금 그 TLT 미국 국채 가격 국채 그 ETF예요. 그렇죠? TLT가 지금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미국 20년물 이 국채 ETF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반등을 하고 있죠. 그다음 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됐는지. 금도 소식이 나오자 갭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쵸. 월요일 날 갭 상승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제 석유 생산과 이게 만약 지역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에 이제 석유 생산, 석유 공급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석유와 관련된 잘못했네요. 그렇죠? 석유와 관련된 예, 그 ETF나 그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갭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실제로 그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식 시장이 오히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하락했다가 다시 월요일 날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조금 하나 있어요. 그렇죠? 국채, 금, 이제 원유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주식시장을 하락하는 게 맞는데 하락했다가 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발병하는 경우 어떤 주식들이 가장 크게 이득을 얻는다? 그 이제 그 방위와 관련된 ETF, 그렇죠? 디펜스와 관련된 ETF나 주식들이 크게 상승해요. 그래서 그 이제 디펜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ETF가 ITA인데 월요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그 디펜스 주식이죠. 그 락히드 마틴 한번 볼까요? LMT 역시 갭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더 보시면 NOC도 마찬가지로 엄청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전쟁과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보통 상승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상승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건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죠. DXY인데 DXY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냐면 서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달러 가치가 급상승해 계속해서 12주 연속 상승했다가 이제 그 오버 버스 상태가 됐거든요. 과매도된 상태여서 제가 이제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05달러 좀 더 많이 내려가면 이 104달러 정도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5달러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이 105달러 지점에서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제 이게 지지선이 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11선과 21선이 지금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다 있어요.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으로 다 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 차트는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 BTC 차트인데, 예. 비트코인은 제가 그때 그 모멘텀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게 모멘텀이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모멘텀이. 이쪽 부분에서 예, 28,960 이 정도를 찍고 지금 다시 하락했는데 상승 모멘텀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캐스틱 아슬레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 3만 달러나 아니면 이 부분 정확하게 3만 달러 좀 아래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 올라간다고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된 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안전자산은 상승했는데 비해 월요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은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서 팔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원유 같은 경우는 저는 음, 지금 현재로는 중립적이거나 살짝 bullish 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면 우선 그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원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1선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11선과 21선이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서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추론을 해보자면 이 분쟁, 그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분쟁이 단기적인 분쟁, 일시적인 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엔 이제 원유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분쟁이라 그러면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은 하락. 근데 이게 장기적인, 장기적이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특히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이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 여기까지 어, 얽매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또는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장기적인 경우에는 아마 그 원유 공급 문제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끝날 이런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확산되거나 지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립적이긴 하지만 예,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점 93달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시면 스토캐스틱 아슬레이터가 지금 위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게 보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볼 차트는 이제 S&P 500 선물 차트죠. ES를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쟁이 지금 발발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내려가지 않고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은 내려가지 않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갭다운 했다가 어제 이제 오후부터 이렇게 주식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음,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어제 그 월요일 날 오후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준의 그 부의장이죠. 그 필립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말하기를 그 이제 미국 국채 이율이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비둘기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그 달라스 페드의 의장인 그 로리 로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그 미국 장기 국채의 이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예, 다 주식 시장이 연준이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암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미국 시간이죠. 미국 오후장부터 계속 주식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펀더멘털한 그 이제 어떤 촉매제 캐럴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근에서 그 이제 그 오버소 과매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4,350일, 두 번째가 4,440에서 50,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부분이죠. 4,560. 근데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이제 PPI하고 CPI 아마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PPI 목요일 날 이제 CPI가 이렇게 아마 발표될 거예요. 예. 그 데이터를 보고서 시장이 다시 방향을 어느 정도 확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교전이 주식 시장에게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게 작용해야 될 그 이제 사건이지만 그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이런 발언 때문에 주식 시장이 상승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차트를 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볼 차트는 금입니다. 금.
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자금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산 중에 하나인데, 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 국채라든지 국채 그 ETF였었죠. TLT나 그 석유와는 다르게 모멘텀이 조금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멘텀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21선인데 이쯤 어느 부근에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이제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도피하려 금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려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거나 약간 bearish 하지만 음, 저는 장기적으로는 큰 경제적 위험이 왔을 때 금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판단돼서 장기적으로는 금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neutral,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bearish,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어느 부근에선가 그 지지선을 찾고 다시 상승할 거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는데 모멘텀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경우 이 부분이 금에 투자할 가장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태까지 보셨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